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궁입니다. 조금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매주 한 개씩의 영상은 꼭 업로드를 하였는데요. 3월 들어 2주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선 기다리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이 생겨서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당분간은 계속될 듯 하지만 가능하면 영상을 규칙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펫 아로마 테라피 이번 시간은 봄을 맞아 반려견을 위한 브러싱 스프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브러싱 스프레이의 목적은 반려견의 털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수시로 분사해 주어 좀 더 윤기 있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모가 많이 손상된 아이들의 집중 케어를 위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상층으로 살구씨 오일 1g, 두 번째 에센셜 오일로 로즈 2방울, 로즈우드 1방울, 시더우드 1방울, 세 번째 수상층으로 로즈워터 95.8g, 마지막으로 첨가물 엘라스틴 1g, 수용성 보존제 2g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재료는 브러싱 스프레이 100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그럼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구씨 오일입니다. 살구씨 오일은 그동안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살구씨 오일은 사용감이 가벼운 오일입니다. 제가 앞서 오늘 만드는 브러싱 스프레이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분사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감이 가볍고 흡수가 빠른 오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한 사용량도 총량의 0.1% 정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피모 관리로 선택한 블렌딩 오일은 로즈우드,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입니다. 사실 오늘 블렌딩을 정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로즈 오일이 고가의 오일이라 원래는 조금 저렴한 오일들로 블렌딩을 정하고 영상을 만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로즈 계열로 하고 싶어 지금 다시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저렴한 오일들의 블렌딩은 오늘의 블렌딩 편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로즈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해주실 오일은 로즈 오일 중에 로즈 오또입니다. 로즈 오또와 로즈 앱솔루트에 대한 차이는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두 개의 같은 점은 장미 꽃잎에서 추출한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추출 방식의 차이입니다. 로즈 오또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로즈 앱솔루트는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적용 시에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로즈 오또를, 발양적인 측면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로즈 앱솔루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매 추출법에 사용된 용매가 피부에 혹시라도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즈 오일은 컨디셔너 제품에 사용할 경우 손상된 피부와 피모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피부 적용 시 살균, 소독, 소염, 수렴, 이뇨 등의 효과와 노화된 피부와 건선 피부, 경화된 피부와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로즈 오일은 발행적으로도 행복감을 갖게 하는 도파민 호르몬을 방출시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오일로 호르몬의 불균형에 효과적인 오일이며 여자아이에게 좀 더 효과가 있는 오일입니다. 두 번째로 로즈우드 오일입니다. 로즈우드 오일은 컨디셔너 제품의 적용 또는 보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으며 피모 관리에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로즈우드 오일은 염증성 피부 및 창상과 상처에 효과적이며 살균작용과 세포 생육 촉진으로 여드름, 피부염, 민감성, 노화, 손상된 피부 치료에 유익하며 피부에 사용하는 매우 안전한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로즈우드 오일은 면역체계의 능력이 저하될 때 원기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 노견에게 적용 시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발양적인 측면으로는 고무시키고 생기를 돋우는 특성이 있어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의기소침한 반려견에게 적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오일은 시더우드 오일입니다. 시더우드 오일은 수렴성과 방부성이 높아 모발과 피부 관리에 적합한 오일입니다. 또한 지성피부, 여드름, 비듬, 지루성 두피 개선, 모발 성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방부, 수렴,
거담, 살충, 진정에 매우 효과가 높으며 모발 케어에 뛰어난 역할을 하는 오일입니다. 시더우드 오일 대신에 일랑일랑 오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랑일랑 오일은 시더우드 오일과 거의 효능이 같기 때문에 둘 중 아무 오일이나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랑일랑 오일 대신 시더우드 오일을 선택한 이유는 일랑일랑 오일은 혹시나 저혈압의 반려견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랑일랑 오일은 혈압을 낮춰주고 릴렉싱 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같은 효능이라면 시더우드 오일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자신의 반려견이 저혈압이 아니라면 일랑일랑 오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수성층인 로즈워터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제수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오늘 로즈워터를 선택한 이유는 오늘 사용할 에센셜 오일은 로즈와 로즈우드가 모두 로즈의 계열입니다. 즉 로즈 계열의 향과 효능을 선택했기 때문에 워터 역시 로즈워터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입니다. 첨가물은 두 가지로 엘라스틴과 보존제, 즉 방부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첨가물은 없으시면 넣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선택한 첨가물은 엘라스틴이지만 엘라스틴 대신 스쿠알란이나 실크 아미노산 등을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엘라스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틴은 심해 상어에서 분리 정제한 무정형의 엘라스틴 단백질로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피부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표피층의 보습과 부드러움, 윤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엘라스틴은 약 19에서 20세 이후에는 생성이 중단되어 이미 만들어진 엘라스틴으로 일생 동안 피부 탄력을 담당하게 됩니다. 엘라스틴은 화장품과 샴푸에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며 수용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성 보존제입니다. 오늘 만들 제품은 워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존제를 사용하시려면 수용성 보존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100g을 만들어 냉장 보관하시면서 수시로 사용하신다면 굳이 보존제를 넣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하지만 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수용성 보존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소개는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려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만드시는 방법은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층인 살구씨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해줍니다. 두 번째, 에센셜 오일을 용량대로 넣고 살구씨 오일과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리브 리퀴드를 넣으실 분들은 이 타이밍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올리브 리퀴드는 유상층, 즉 살구씨 오일과 에센셜 오일에 합의 2배를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2.4g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센셜 오일의 한 방울은 0.05g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올리브 리퀴드는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로즈워터를 넣고 앞서 넣은 물질들과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첨가물인 엘라스틴과 수용성 보존제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올리브 리퀴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서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은 원하실 때마다 아이들의 피모에 분사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브러쉬로 빗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자주 분사해 주시는 것보다는 1일 1회에서 2회 정도 분사해 주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러싱 스프레이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상된 피모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